철책 후방도로 쪽에서 갑자기 담배를 피우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중대장님이 군단장님 여기서는 흡연하시면 안 됩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대대장님이 어잉? 이 새끼가 지금 뭐라는 거야? 오늘부터 여기가 흡연장이니까 그냥 제발 닥치고 있어 하는 표정으로 중대장님을 쳐다봅니다. 그러니까 군단장님이 오늘 읊조릴 이야기는 뭐냐? 바로 선택받은 사람만 받을 수 있다는 군대식 로또입니다. 재탕 아니고요. 오리지널 시리즈입니다. 아무튼 군대식 로또가 뭐냐? 이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풍문으로 들어봤을 이야기가 있죠. 바로 북한군을 잡으면 뭐 막 몇 억을 주고 한 달 휴가를 나가고 헬기 타고 나가고 등등 그런 이야기들이 널리 퍼져 있는데 그 비슷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북한군을 잡은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 당시 사건은 뉴스까지 나왔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제가 구독자 3만이 되는 모습을 지켜봐주세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떡상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로 읊조려볼까요? 저는 이제 GOP에서 복무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연대장님께서 지금은 여단장으로 바뀌었죠. 그 당시 연대장님께서 하사들 그리고 중소위들을 불러서 교육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개짬찌들 집합해라. 형이 덕담 좀 해주마. 그런 건데 그 당시에 이제 본부중대 앞에 이제 풋살장이 있었거든요. 그 풋살장에 대략 한 20-30명 정도 모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30명까지는 안 됐던 것 같은데 아무튼 불러가지고 교육을 하십니다. 당연히 오래전 일이기 때문에 뭔 소리 했는지는 기억 안 나. 오래전이 아니라 솔직히 말해서 그 당시 다음 날에도 기억 안 났습니다. 근데 두 가지가 아직까지 기억나요. 첫 번째, 나는 이미 대령이라는 계급을 단 순간 군생활에 만족을 하고 있다. 나는 지금 나의 계급만으로도 충분히 성공을 했다고 생각한다. 장군에 대한 욕심이 없다는 말이죠. 3사 출신이셨는데 저 인터넷 강사님이 하셨던 명언이 떠오릅니다. 돈에 관심 없다는 사람을 조심해라. 그 사람은 돈에 미친 사람이다. 그 말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실제로 대령까지 군생활을 했다면 성공한 거 분명히 맞습니다. 대령은 정말 엄청나게 높은 계급이에요. 아무튼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이제 북한군. 야 너네들 인터넷 같은 거 보면 북한군 잡으면 뭐 헬기 타고 나가고 휴가 한 달 나가고 그런 이야기 다들 들어봤지? 그거 진짜일까? 어떨 것 같아? 누군가 대답합니다. 가짜일 것 같습니다. 연대장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거 진짜다. 그러니까 풍문으로만 듣던 찌라시가 육군 대령의 오피셜 도장이 찍힌 겁니다. 아무튼 연대장님께서 그러니까 너네들 근무 열심히 잘 서라. 한 방을 노려봐라. 북한군이 오더라도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못 받는다. 못 받는 수준이 아니라 뒤진다. 뒤진다고는 안 했습니다. 아무튼 내가 방금 말했지. 나는 더 이상 진급에는 관심이 없어. 그저 내 역할을 확실히 수행하는 거에만 집중할 뿐이다. 부하의 성과에는 포상을, 실패에는 처벌을, 진급 신경 안 쓰고 나는 원칙대로 한다. 그게 뭔 말이야? 길게 설명하셨지만 한 줄 요약하면 근무 똑바로 안 서서 나한테 혹시라도 피해오게 하면 진짜 뒤진다. 이런 뜻이죠. 굉장히 서운했습니다. 아니 저 사람 불과 몇 분 전에 진급에 관심 없다고 한 사람 맞아? 지킬앤 하이드냐? 아무튼 그렇게 그 당시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던 초급 간부들의 마음 한켠에 두 가지 교훈을 담고 연대장님 교육이 끝납니다. 어떤 교훈이냐? 첫 번째, 귀순자 유도 잘하면 진짜 헬기 탄다. 두 번째, 연대장님은 진급에 미친 사람이다. 두 가지 교훈을 안고 복귀를 했는데 전날에 야간 근무를 섰던 선배 얼굴이 불타는 홍당무가 돼 있는 거예요. 갑자기 그게 뭔 소리야? 하실 수 있는데 야간 근무가 그 당시에는 18시부터 다음날 08시까지였습니다. GOP의 야간 근무는 그냥 흔히 당직을 생각하시면 돼요. 당연히 일과 다 띄고 18시에 투입하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 근무 시간은 정말 제정신이 아니에요. 야간 근무를 서고 나서 100% 퇴근하는 것도 아니야. 50%의 확률로 퇴근합니다. 안철수 의원님 말씀처럼 퇴근을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선배는 못 하는 날이었어요. 그래도 당연히 전날 야간 근무를 섰으니까 그 다음날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복귀하니까 근무 취침 끝나고 일어나 있었는데 막 씩씩거리는 거예요. 개빡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 있으시냐 물어보니까 씨발 김중사가 야간 근무 짬 때렸다 그러는 거예요. 당시 김중사는 정말 악명이 자자한 사람이었어요. 김중사가 다음날 뭐 가족 약속이 있다 했나? 뭐 아무튼 그래가지고 야간을 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가 좀 바꿔줘라. 내가 다음에 너 야간 한번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18시부터 08시까지 14시간 야간 근무를 했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그 당일날 18시에 또 다음날 08시까지 14시간 야간 근무를 쓰라는 겁니다. 퐁퐁이 된 거죠.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긴 합니다. 이거 보시는 분들은 아니 너가 그럼 쓰면 되는 거 아니야? 하실 수 있는데 저도 그 당시 야간 근무를 설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짬을 맞을 사람이 홍당무 선배밖에 없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에 그 선배가 야간을 섭니다.
씩씩거리면서 의자에 앉아있다가 분에 못 이겨서 잠이 듭니다. 아무튼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있었는데 그 당시 상황실 라인업이 어떻게 되냐면 상황 간부 1명, 상황병 1명, 영상 감시병 3명, TOD 인원이 또 1명. TOD가 뭐냐? TOD는 열 카메라입니다. 그러니까 영상 감시병들이랑 하는 일은 비슷한데 카메라가 달라. 보는 화면이 다른 겁니다. 그 TOD 인원은 이제 지원 배속이라 해가지고 같은 중대 소속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지원을 와가지고 근무를 서는 인원입니다. 그래서 한 지붕 아래 같이 살고 있지만 짬 상관없이 병사들끼리 그냥 서로 존댓말을 하면서 아저씨라고 불러요. 이거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뭔 말인지 바로 아실 겁니다. 아무튼 이제 잠깐 그 친구 시점에서 이야기를 할게요. 그 친구가 야간에 TOD를 보고 있었어요. TOD로 이제 북한 쪽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열 카메라라 풍경이 좋지도 않습니다. 근데 갑자기 북한 쪽에서 어떤 연기가 하늘로 푸쉬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야. 이게 뭐야? 상황 간부를 봤는데 들어올 때부터 표정 썩어있던 상황 간부가 지금은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 간부한테 보고도 안 하고 일단 그냥 냅다 체증하고 상부에다가 알아서 혼자 보고합니다. 나 이런 거 찍었다. 그러니까 위에서 이제 난리가 난 거야. 이게 뭐야? 뭔 일이야? 북한에서 뭘 쏜 거죠? 뭘 쐈는데 그걸 체증한 거야. 그러니까 지통실을 비롯해서 위에는 난리가 났는데 정작 상황을 체증한 현장은 본인 혼자만 알고 있고 나머지 인원들은 그냥 존나 평화롭습니다. 상황 간부 자고 있고 굉장히 뭔가 이게 뭐지 싶은 그런 상황이죠. 위는 난리법석, 아래는 평화. 여기서 여러분들 생각에 체증을 한 그 친구가 보고 체계를 무시하고 단독 행동을 한 건 문제가 있다. 혹은 어쨌든 체증을 하고 보고를 했으니까 당연히 잘한 거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시 이제 중대 간부들은 다음날 소식을 듣고 체증하고 보고한 건 잘했는데 상황 간부한테 말도 없이 혼자 행동한 건 좀 그렇지 않나?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당시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홍당무 선배 짬 맞아가지고 개빡쳐 하더니 땡 잡았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상황 간부는 한 것도 없는데 뭔 땡을 잡아? 하실 수 있는데 그건 이제부터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불과 며칠 뒤에 무려 군단장님이 방문하십니다. 여러분 군단장은요 사단장하고 별 한 개 차이잖아요. 1계급 차이란 말이야. 근데 대대급 말단부대 입장에서 느껴지는 체감 차이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사단장도 진짜 말도 안 되게 높은 사람은 분명히 맞아요. 맞는데 그래도 뭔가 일말에 익숙한 느낌은 있습니다. 병사들 사이에서도 가끔씩 사단장님 얘기가 언급이 되기도 하고 그래도 일말의 친근함이라고 해야 될까? 뭐 그런 게 어쨌든 조금은 있거든요.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다는 생각 정도는 듭니다. 근데 군단장 3스타라고 하면은 이 대대급 규모의 부대 입장에서는 그냥 딴 세상 사람 같아. 아예 현실감이 없는 사람 같습니다. 일단 사단장님은 방문할 때 코란도 타고 오시거든요. 근데 코란도를 혼자 타고 오는 게 아니라 코란도 3대가 같이 와요. 가운데 사단장님 코란도가 있고 앞뒤로 이제 다른 코란도가 이렇게 경호를 하면서 3대가 같이 옵니다. 그러니까 GOP 오실 때 호위무사들하고 같이 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내릴 때도 먼저 안 내리고 그 앞뒤에 있던 코란도에서 헌병들, 선글라스 낀 헌병들이 먼저 내린 다음에 내립니다. 이건 모든 사단장님이 그런진 모르겠는데 제가 있던 곳은 그랬어요. 그때도 저는 그거 보면서 와 진짜 개쩐다. 근데 좀 유난이다. 뭐 저렇게까지 해? 약간 이런 생각 했거든요. 근데 군단장님은 헬기 타고 옵니다. 이미 군단장님 착륙하는 곳으로 지휘관들은 싹 다 어셈블 했습니다. 연대장님, 대대장님, 중대장님 다 왔어. 오셔가지고 처음에 이제 철책을 한 바퀴 슬렁슬렁 쭉 둘러보시다가 철책 후방도로 쪽에서 갑자기 담배를 피우려고 하십니다. 담배 피면 안 돼요. 물론 오며 가며 막 예초하다가 좀 쉬고 그럴 때 가끔씩 막 몰래 피기도 하고 그러는데 방금 한 말은 취소하겠습니다. 아무튼 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중대장님이 군단장님 여기서는 흡연하시면 안 됩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대대장님이 오잉? 이 새끼가 지금 뭐라는 거야? 오늘부터 여기가 흡연장이니까 그냥 제발 닥치고 있어 하는 표정으로 중대장님을 쳐다봅니다. 그러니까 군단장님이 아이고 이거 내가 실수할 뻔했네. 대대장 왜 바로 말 안 해줬어? 바로 그 자리에서 맞선임 내리갈굼 박아버립니다. 제가 말은 이렇게 했지만 심각한 분위기 전혀 아니었어요. 군단장님도 굉장히 유쾌하신 분이었습니다. 얼마나 유쾌한지는 좀 이따가 더 나와요. 아무튼 이 말만 들으면은 와 중대장 진짜 개패급이네 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놀랍게도 옆에 있던 진급에 관심 없으신 연대장님께서 군단장님은 괜찮습니다. 야, 그 얘기 듣는데 이번에는 제가 아까 그 대대장님 표정이 나왔습니다. 어잉? 아니 저분 얼마 전에 진급에 관심 없으니까 본인은 원칙대로 한다는 그분 맞냐? 도플갱어가 대신 왔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튼 군단장님께서 에이 나만 되는 게 어딨어 그러면 안 되지
하시더니 담배를 다시 집어넣고 정확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최정맨 어딨어? 나와봐! 저는 군단장도 그때 처음 봤는데 군단장이 그렇게 들떠있는 것도 처음 봤습니다. 뭐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최정맨이 쭈뼛쭈뼛 관등성명을 댑니다. 상병 최정맨. 그러니까 갑자기 군단장님이 뚜벅뚜벅뚜벅 별이 3개라 3걸음 움직이십니다. 3걸음 가더니 최정맨 양볼을 꼬집습니다. 아이고 정말 잘했다. 대단해. 그리고 그 역사적인 명장면을 옆에서 정훈장교가 촬영합니다. 그거는 그대로 이제 대대 사진 게시판에 올라가요. 아무튼 그러고 나서 군단장님께서 마저 말씀하십니다. 최정맨 휴가 나갈 준비해. 중대장 이건 괜찮지? 중대장님이 듣자마자 바로 내일 내보내겠습니다. 내일 보내겠대. 뭐 얘 근무표가 있고 돌아가는 사이클이 있고 모르겠고 내일. 오케이. 그 인원은 이제 TOD라 부대가 다르다 했잖아요. 걔네 부대에 알릴 필요도 없어. TOD 부대에는 군단장님이 휴가 보내셨다. 그러면 그냥 설명 끝. TOD 부대에서 제일 높은 사람도 군단장이 잠깐 얼굴 좀 보자 하면 하던 일 다 멈추고 뛰어갑니다. 아무튼 그렇게 최정맨은 휴가를 북한군을 잡은 건 아니니까 막 30일 나가고 헬기 타고 나가진 않았는데 섭섭치 않게 나갔습니다. 정확히 며칠 나가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씩씩거리면서 상황도 모르고 자고 있던 제 홍당무 선배는 군단장 표창을 받습니다. 그 근무 짬 때린 선배가 옆에서 아쉬워하는 표정이 정말 여실히 느껴졌습니다. 그 당시 이제 최정맨이 체증한 영상은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뉴스에 이런 우리 부대 호재가 떴다. 그러면은 군단장이 등장해서 즉석에서 휴가 보내주고 볼도 꼬집어준다. 간부는 표창 하나 주고 그 정도 해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로 북한군 잡으면 헬기 타고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게 미사일 쏜 거 체증한 게 아니라 진짜 북한군을 잡은 거다. 그러면 내일 휴가 보내겠다가 아니라 바로 그냥 내 차에 타 했을 것 같아요. 내 차에 타가 아니지 내 헬기에 타. 아무튼 군단장님과의 그런 어떤 첫 만남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오늘 읊조릴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천하사 인원들이 왜 거기서 담배를 피고 있지? 저한테 뭐라 하려고 지랄 일발 장전해놓은 느낌으로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답합니다. 대대장님 거기가 흡연장입니다. 아 그래? 오늘은 직업군인이 전역하게 되는 이유라는 썰을 한번 읊조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군인이라고는 했지만 그냥 누구나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런 영상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영상을 구독해주시고 제가 구독자 3만 명이 되는 모습을 지켜봐주세요.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바로 가볼까요? 저는 이제 GOP에서 복무했잖아요. 어느 날은 야간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전 영상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도 야간 근무는 22시부터 08시까지였습니다. 이전 전반야 간부가 저녁 점호를 마치면은 저랑 교대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렇게 교대를 한 직후에 제가 근무를 투입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냥 앉아가지고 시간 존나 안 간다 하면서 휴가 나가서 먹을 거 리스트를 적고 있었어요. 메모장에다가. 간부나 병사나 다를 게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군단장님도 일과 시간에 존나 휴가 나가고 싶다 하실 것 같아요. 메모장에 음식 리스트는 안 적으시겠지만 아무튼 그렇고요. 이것저것 적다가 뿌링클까지 적었는데 이제 대대장님한테 전화가 오는 겁니다. 대대장님은 원래 소초에 전화 잘 안 걸어요. 용건이 있어도 이 아래 참모들 시키지 직접 전화 안 겁니다. 그러니까 대대장님한테 전화가 왔다는 건 일단 무조건 안 좋은 거야. 바로 받았습니다. 충성 대대장님 하사 천만배입니다. 대대장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전하사 지금 혹시 소초 외부에서 담배 피는 인원이 있나? 그러는 거예요. 뇌정지 왔습니다. 뭔 개소리지? 술 취했나? 이게 왜 개소리냐면 GOP의 소대는 독립소초라 해가지고 소대별로 전부 따로 살아요. 중대 본부하고 같이 사는 곳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한 개 소초당 이제 막사가 하나 있고 그 막사를 울타리가 크게 감싸고 있어요. 그리고 울타리를 나갈 수 있는 문은 자물쇠로 잠겨 있고 그 자물쇠의 열쇠는 상황병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병들이 복귀했거나 아니면 근무를 나가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자동차가 방문했을 때 손님이 왔을 때 상황실에서 CCTV병이 CCTV를 보고 있다가 차 왔습니다, 초병 왔습니다 하면 상황병이 뛰어나가가지고 문을 열어주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그 시스템을 대대장님도 알아요. 당연히 알겠죠. 근데 저녁 점호가 끝나고 취침 시간에 소초 외부로 나가서 담배를 핀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냥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대대장님 갑자기 뭔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하십니까? 대령 진급 떨어지셨습니까? 하려다가 당연히 못하고 대장님 지금 외부에서 흡연하는 인원 없습니다. 혹시 무슨 일인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대대장님께서 지금 그냥 우연히 감시 카메라를 보는데 어떤 인원이 불빛 같은 걸 들고 있는 게 찍혔다. 담배를 피고 있는 것 같은데 너네 소초 앞이다. 당장 확인해봐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대장 이런 분들은 감시 카메라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알겠다 하고 전화를 끊은 다음에 초병들한테 전화합니다. 지금 대대장님께서 소초 앞에 미상 인원을 식별하셨다고 한다. 당장 뛰어가라. 그런 다음에 중대랑 소초에도 전부 전파합니다. 순식간에 실상황 투입이 된 거예요. 막사의 모든 병력이 취침 시간에 다 뛰어나갑니다. 진지 점령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고 있는데 오늘의 메인 빌런인 지통실장에게 전화가 와요. 충성 하사천만배입니다. 뭐 나온 거 있어? 아직까지 보고받은 건 없고 인원들 목진지 점령 완료했습니다. 초병들이랑 소초장이 현재 현장 수색 중입니다. 하니까 이거 내가 볼 때 초병들이 담배 피운 것 같은데 그러는 거예요. 합리적인 의심일 수는 있어요. 실제로 초병들이 근무 나가서 담배 피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많지는 않고 어쨌든 있어요. 근데 이게 왜 개소리냐면 대대장님이 미상인원을 발견했다고 얘기하는 곳은 소초 바로 앞이에요. 근데 초병들이 근무를 서는 근무 초소는 소초에서 못해도 한 1km 이상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통실장 말대로라면 초병들이 근무 서다가 갑자기 쌍으로 악귀에 홀려가지고 소초 앞에서 담배를 피우자 하면서 1km가 넘는 거리를 걸어가가지고 담배를 피웠다는 건데 그냥 개 미친 소리입니다. 이게 아무리 정신이 없어도 나올 말이 아니에요. 진짜 악귀에 홀렸어도 악귀도 귀찮아서 거기까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완전 이게 나루토 치도리 쓰는 소린데 아무튼 제가 설명을 합니다. 근데 초병들한테 틈틈이 근무 초소에서 보고 전화를 받아가지고 그거는 아닐 것 같습니다. 초병들의 알리바이를 말해줍니다. 얘네 사건 직후에 나랑 전화 통화했었다. 알리바이를 만들어줘요. 이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통실장이 맞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갈릴레이 아저씨가 사형당할 뻔했다가 겨우 살아남은 뒤에 조용히 혼자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 중얼거리신 것처럼 맞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전화를 끊습니다. 그때 이제 생각을 해요. 지금 지통실도 분위기 진짜 장난 아닌가 보다. 왜냐면 제가 좀 전에 앞서 말했지만 초병들이 거기 와가지고 담배를 피웠다는 건 마취총 안 맞은 유명한도 안 할 미친 추리예요. 그냥 개 뻘소리인데 대대장님이 그리고 상급 부대에서 얼마나 지통실장을 쪼아댔으면은 이런 개소리를 할까 좀 약간 측은해지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아무 수확도 없이 무의미하게 시간이 흐릅니다. 진지 투입한 병력들한테 전화가 계속 와요. 천만배 하사님 저희 언제 복귀합니까? 저희 언제까지 서 있는 겁니까? 불만 전화 폭주합니다. 현장 수색하는 소초장이랑 병력들한테 아무 소식도 안 들려요. 그러니까 지통실장한테 또 전화가 옵니다. 야! 초병들 아니면 소초 인원이 담배 핀 거 아니야? 라고 합니다. 이거는 진짜 그럴듯한 말이에요. 드디어 건설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소초의 인원이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는 건 처음 이야기한 이후로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흡연장에서 담배를 피웠는데 그게 야간이니까 외부에 있는 감시 카메라가 우연히 찍었을 때 소초 내부에 있지만 착시 현상으로 울타리 밖에서 담배를 피는 것처럼 잘못 본 걸 수도 있지 않을까? 실제로 상황실에서 이제 저랑 상황병들이 나눈 얘기도 그게 지배적이었어요. 이거 내가 볼 때 소대에서 흡연장에서 그냥 담배 폈는데 대대장님이 잘못 본 것 같다. 이게 약간 지배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지통실장이 그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것도 조금 이상한 게 뭐냐면 역사적으로 소초 흡연장은 단 한 번도 바뀌지 않고 계속 그곳이었어요. 그리고 단 하루의 예외도 없이 저녁 점호가 끝나면 인원들은 그 흡연장으로 나가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오늘 그거를 잘못 봤냐 이거예요. 그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맨날 거기서 담배를 피는데 왜 갑자기 오늘 그걸 잘못 봐? 그것도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면은 이거 보시는 분들은 진짜로 미상인원 나타난 거 아니야? 귀순자 혹은 월북 기도자 같은 사람들이 진짜 미상인원 거수자가 나타난 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그게 지금까지 말한 후보들 중에 제일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귀순자로 예를 들어보자고요. 귀순자가 일단은 이게 북에서 넘어와서 GP를 패스하고 GOP 철책까지 패스를 하고 소초 앞까지 뚫었다. 가능성이 있어요. 경계 실패는 뉴스에서도 심심찮게 들리죠. 귀순자한테 뚫리면 절대 안 되지만 뚫릴 확률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 뚫었다 치자고. 귀순자가 뚫었어. 우리 다 뚫렸어. 근데 어떤 미친놈이 거까지 뚫고 지나간 시점에서 갑자기 우두커니 서가지고 담배를 피웁니까? 귀순자는 목숨 걸고 도망 나온 분들이에요. 왜 목숨을 거냐? 북한은 나 남조선 갈래 라고 했을 때 그래 잘가 하고 손은 들어주는 집단이 아닙니다. 나 남조선 갈래 하고 튀잖아요? 그러면 추격조라 해가지고 바로 AK-47 들고 쫓아와요.
잡히면은 그냥 뒤지는 겁니다. 걔네들은 빠꾸 없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추격조가 나를 없애려고 AK-47 조정관 단발하고 나를 쫓아오고 있다 라는 엄청난 압박감이 있는 상태일 텐데 갑자기 서가지고 담배를 피운다? 영웅본색 주윤발도 그 정도 낭만은 없어요. 아니면은 뭐 북한에서 본인들끼리 영화 한 편 찍다가 넘어온 걸 수도 있긴 하죠. 어떤 영화냐? 북한에서 친하게 지내던 두 명이 있어. 둘이서 도망치려고 했는데 하필이면 한 명이 도망치다가 다리를 다친 겁니다. 다리를 다친 사람이 얘기합니다. 동무, 너라도 살아남아. 나는 틀렸어. 동무, 내래 혼자서는 절대로 갈 수 없다. 차라리 여기서 같이 죽자. 멍청한 소리 하지 말라. 동무, 잊은 거야? 우리 자유를 찾기로 했잖아. 동무, 나랑 약속 하나만 하자. 반드시 남조선까지 무사히 도망친 후 자유의 땅에서 담배 한 모금 피워줘. 그리고 내 목까지 자유롭게 살아줘. 웽웽 하면서 사이렌 울리고 뒤에서 추격조가 쫓아옵니다. 어서 가라! 여기는 내가 맡겠어. 그런 다음에 이제 살아남은 귀순자가 여기까지 무사히 도착한 다음에 담배를 피우면서 속삭이는 겁니다. 동무, 내래 약속 지켰다. 동무의 목까지 자유롭게 살아가겠어. 뭐 그랬을 수도 있긴 하죠. 뭐든지 확률의 문제야. 당장 지금 지구가 멸망할 확률도 0%는 아니란 말이야. 그냥 0에 가까울 정도로 희박한 확률이니까 그럴 리가 없다 하고 살아가는 거죠. 아무튼 진짜 미상인원 1, 2는 절대로 없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미상인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지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지통실장이 이거 소초 인원이 담배 핀 거 아니냐 하면서 점호가 끝나고 담배 핀 인원이 있냐 하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통실장님 점호 끝나고 담배 핀 인원들 있습니다 하니까 정확히 몇 명이 피웠냐요. 아니 시장 그걸 어떻게 알아? 대충 몇 명 정도냐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몇 명이 폈냐요. 어떤 미친놈이 점호 끝나고 담배 피러 나가는 인원들 몇 명인지 세고 앉아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점호 끝나고 인원들이 담배는 확실히 폈는데 정확히 몇 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니까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야! 점호 끝나고 담배 몇 명이 폈냐고. 그것도 몰라? 에? 이 새끼 뭐야? 싶었는데 그냥 죄송합니다. 빠르게 파악해 보겠습니다. 하니까 빨리 파악해서 보고해! 하고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몇 명인지 알면은 뭐 어쩔 건데. 여기서 이제 지통실장이 개 뇌절하는 패급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솔직히 지통실장이 조금 이해가 돼요. 왜냐면 평소에도 당연히 지통실장을 종종 봤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정도로 뇌절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왜 그렇게 뇌절을 했냐? 이게 바로 환경의 문제입니다. 멀쩡한 사람도 주변 환경이 얼마든지 이상하게 만들 수 있어요. 지금 상황이 뭡니까? 미상인원이 나왔다고 해서 전 병력이 투입을 해서 찾고 있잖아요. 근데 당장 나오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지통실 입장에서 뭘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냥 현장 보고를 묵묵히 기다릴 뿐입니다. 확실하지도 않는 미상인원 찾겠다고 뭐 조명탄 쏠 거야? 야 어둡지 밝은 데서 찾아 하고 조명탄 쏠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그냥 멍하니 앉아있으면 옆에 있는 대대장님이나 상급 부대에서 가만히 두겠습니까? 아니야. 존나 쪼아댑니다. 야 뭐 안 나왔냐부터 시작해서 너는 거기 앉아서 하는 게 뭐냐 등등 별 지랄을 다 하면서 존나게 압박했을 거란 말이에요. 어느 조직을 가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군대는 거기서 특히 간부는 그 중에서도 특히 장교는 할 일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사람이 뭔가 패급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암묵적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통실장도 그 암묵적인 분위기에 의해서 나는 지금 당장 아무것도 할 게 없지만 뭐라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아니 미상인원 현장에서 찾고 있다는데 지통실에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이 뭘 할 수 있는데. 근데 아무것도 안 하면 패급되고 무능한 사람이 돼버리니까 뭐라도 액션을 취해야 되는 겁니다. 그 압박이 지통실장을 계속 짓누르니까 담배를 정확히 몇 명이 피웠냐는 그런 개소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서울대, 연고대 이런 명문대 나온 사람들도 군대에서 작업하다가 바보 되는 경우 엄청 많아요. 아니 서울대 나왔는데 상식적으로 바보겠냐고. 아니란 말이야. 그 환경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한테 어울리는 환경에 들어가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조금 운이 따라줘야겠죠. 아무튼 그런 환경 속에서 이제 악으로 깡으로 버티는 사람이 있고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내가 생각한 군인은 이런 게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나가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양쪽 모두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냥 선택의 차이일 뿐이죠. 그리고 당연히 모든 군인들이 이런 상황이란 건 아니에요. 정말 멋있게 복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무튼 이 본인이 처한 환경이 정말 너무나도 중요하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어쩌다가 이야기가 산으로 간지 모르겠네요. 지금 어디까지 얘기했지? 네, 아무튼
흡연한 인원이 몇 명인지 파악하겠다 하고 저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니 이미 다 현장 투입해가지고 나가 있는데 뭐 어떻게 알아봐. 초소에 하나하나 전화해가지고 너 담배 폈어? 안 폈어? 알았어. 그 다음 다음 초소 너 폈어? 너 폈어? 너 폈어? 아니 그렇게 전화 다 돌려? 그게 뭐 하는 짓이야. 그래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가 대충 한 13명 정도라고 하자. 그리고 만약에 지통실장이 인원들 이름까지 물어본다. 그러면 그냥 맞짱 까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렇게 거의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개뻘짓을 하다가 결론이 어떻게 나왔냐. 아까 얘기한 대로 흡연장에서 담배를 핀 인원이 야간이라 착시 현상으로 외부에 있는 감시 카메라가 찍었을 때 마치 울타리 외부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우연히 대대장님이 잘못 본 거예요.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대대장 이런 사람들은 감시 카메라 보면 안 됩니다. 아무튼 흡연장에서 한 명 내보내가지고 비슷한 위치에 세워놓고 담배를 피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최초에 찍혔던 장면하고 비슷하게 나오는지 확인을 해요. 대조를 합니다. 아니, 똑같이 나와. 그래서 미상 인원은 없고 착시 현상 문제구나 라는 해프닝으로 끝나게 됩니다. 존나 허무하죠. 그 상황 다 끝나고 대대장님한테 전화가 와요. 아니 천하사 인원들이 왜 거기서 담배를 피고 있지? 저한테 뭐라 하려고 지랄 일발장전해놓은 느낌으로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답합니다. 대대장님 거기가 흡연장입니다. 아 그래? 거기가 흡연장이야? 일단 알겠어. 고생했고 푹 쉬어. 아무튼 그렇게 전화를 끊으면서 그날의 미상인원 해프닝은 완전히 끝나게 됐습니다. 제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흡연장은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바뀌지 않고 그곳이었고 단 하루의 예외도 없이 인원들은 거기서 맨날 담배를 피는데 왜 하필 그날 그거를 잘못 본 건지 그거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미스테리입니다. 정말 군 생활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도 현장에서 복무하고 계신 군인분들 파이팅입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야 길동아 기름 가져와라. 그러니까 이제 일병 홍길동 하면서 막 뛰어옵니다. 그러더니 가방에서 게토레이 페트병을 꺼내가지고 저한테 줘요. 그래서 받았는데 뭔가 이상해. 내가 알던 그 기름 색깔이 아니야. 뚜껑 열어가지고 냄새를 맡았는데 이런 빌어먹을 진짜 게토레이인 거야. 저는 순간 뇌정지 왔습니다. 뭐지 나는 기름 달라 했는데 왜 게토레이를 주지? 얘네 동네에서는 맞짱 신청을 이렇게 하나? 잠깐 뇌정지 왔다가 길동이한테 물어봅니다. 야 길동아 이거 너가 먹던 게토레이를 가져오면 어떡해 기름은. 그랬더니 길동이가 정말 믿을 수 없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문득 군대에서 진짜 제대로 서운했던 적이 있거든요. 정말 순수하게 그 서운함 수치로만 따졌을 때는 거의 1, 2등을 다투지 않나 싶을 정도예요. 그게 떠올라가지고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읊조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영상 시작하시기 전에 구독과 하이프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자 3만까지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이게 또 성과가 있어야 사람이 열정이 생기잖아요. 한 번씩만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바로 한번 읊조려볼게요. 일단 그 당시 제가 초이마사까지는 아니었는데 짬이 별로 높진 않았어요. 짬찌였습니다. 초이마사였던 것 같아요. 연도까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이제 여름이었어요. 여름에 하사들이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가장 많이 하던 일이 뭐냐? 바로 예초입니다. 진짜 하루 종일 예초만 합니다. 근데 예초도 아무 간부나 시킬 순 없어. 소대 간부가 5명이 있거든요. 분대장 3명, 부소대장, 소대장. 근데 소대장은 예초 안 해. 왜냐면 소대장은 실상황이 터지면 무조건 현장으로 뛰어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즉각적인 소통이 다소 제한될 수 있는 그런 예초 작업은 안 합니다. 그럼 4명 남지. 일단 일과 시간에 상황 근무 서는 간부 당연히 안 돼. 3명. 그리고 전날에 야간 근무를 섰던 간부도 빠져야겠죠. 그 사람은 그 근무 취침을 해야 되니까. 2명. 전반야 근무를 서는 간부도 안 돼. 시간이 애매합니다. 그러면 1명. 누구냐? 바로 그날 야간 근무입니다. 제가 그날 야간 근무였어요. 그래서 예초를 나갑니다. 이게 예초를 안 해보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병으로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예초하는 게 헬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간부 입장에서 그것도 특히 짬이 낮은 하사들 입장에서는 의외로 여기저기 치이면서 일과 뛰는 것보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초만 하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약간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아싸라고 하죠. 대학교 같은 곳 가면 무리에 잘 어울리지 못하는 친구들이 화장실에서 밥 먹고 그런 거 인터넷에 올라오고 그러잖아요. 그게 왜 그러겠어? 화장실이 너무 좋아서? 아니란 말이야. 식당에서 혼자 먹으면 막 눈치 보이고 그런 주변 시선들이 불편해서 나만의 공간에서 문을 잠그는 거란 말이야. 예초도 비슷해. 예초 안 하고 있으면 부소대장한테 치이고 행정보호관한테 치이고 중대장한테 치이고 소대장은 뭐라 안 합니다. 아무튼 막 여기저기 눈치가 엄청 보여.
특히 초이마사들은 그게 진짜 심합니다. 그러니까 예초기 전원을 키는 순간 문을 잠그는 거예요. 나만의 세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초이마사 시절에는 예초하는 게 정말 오히려 좋아. 일단 마음이 너무 편하고 몸은 힘들지만 그것도 오히려 좋아. 왜냐면 끝나고 나서 다른 선배들이 고생했다고 인정해줍니다. 초임하사들한테 장교도 마찬가지예요. 이 초임 간부들한테 가장 필요한 게 바로 인정과 소속감입니다. 내가 지금 이 집단의 일원으로서 속해 있고 나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것만 있다면 초임하사들은 몸 힘든 거 신경 안 써. 요즘 군대가 초급 간부들의 여건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개꼰대 선배 부사관들이 이 후배 초임하사들을 노예, 더 나아가서 소! 뭐 막 그 정도로 생각해버리니까 얘기가 3000%로 빠져버렸는데 당연히 모든 짬먹은 부사관들이 그렇다는 거 절대 아니에요. 저도 군생활하면서 정말 못살게 굴었던 선배들은 극소수고 멋있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당연하겠죠. 아무튼 이거 어디까지 얘기했죠? 그러니까 예초 나가는 거 자체는 나한테 그렇게 안 좋은 게 아니야. 그 얘기하려 했는데 어쩌다 이렇게 됐죠. 아무튼 예초 나가기 전에는 이제 그 통솔하는 간부가 어벤져스를 모읍니다. 어벤져스라 해봤자 저 포함 3명이에요. 아이언맨, 토르, 호크아이 이렇게 모읍니다. 이질적인 존재가 하나 있죠. 갑자기 호크아이가 웬 말이야? 하실 텐데 들어보세요. 일단 저는 당연히 간부니까 예초기를 매죠. 아이언맨이야. 그리고 병사 중 한 명, 이제 짬 좀 찬 한 상병쯤 되는 병사를 한 명 또 예초기를 매게 합니다. 지금은 뭐 병사들이 예초를 안 한다는 말도 있던데 어쨌든 저 때는 병사들이 예초를 했어요. 그 친구가 이제 토르야. 그럼 호크아이는 누구냐? 아이언맨이랑 토르가 예초기 돌리다가 목마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마실 물과 예초기 돌리다가 기름 떨어지면은 기름을 채워야 되니까 그 여분의 기름통을 들고 다닐 친구가 한 명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호크아이. 그러니까 이 화살집 대신에 가방을 메고 다니는 거야. 가방 안에는 물과 기름통이 들어있습니다. 그 외에 뭐 예초기 줄이라든지 뭐 가위라든지 등등 그런 뭐 잡다한 게 들어있어요. 근데 제가 있던 소대에는 기름을 어떻게 보관했냐면 군수과에서 말통채로 받아왔습니다. 말통이라고 엄청 큰 통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기름을 가득 담아가지고 그걸 쓰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예초할 때마다 말통을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거 존나 무거워. 그거 어떻게 들고 다녀. 그래서 이제 빈 페트병에다가 기름을 소분해가지고 필요한 만큼만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 기름 페트병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부소대장님이 잠깐 저를 부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가기 전에 호크아이한테 얘기를 합니다. 야 길동아 기름이랑 물이랑 가방에 다 넣어놔. 나 오는 대로 바로 출발할 수 있게.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길래 저는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볼일 끝나고 나왔어요. 어벤져스 바로 출동합니다. 예초를 이렇게 막 하다가 기름이 떨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호크아이를 부릅니다. 야 길동아 기름 가져와라. 그러니까 이제 일병 홍길동 하면서 막 뛰어옵니다. 그러더니 가방에서 게토레이 페트병을 꺼내가지고 저한테 줘요. 그래서 받았는데 뭔가 이상해. 내가 알던 그 기름 색깔이 아니야. 뚜껑 열어가지고 냄새를 맡았는데 이런 빌어먹을 진짜 게토레이인 거야. 저는 순간 뇌정지 왔습니다. 뭐지 나는 기름 달라 했는데 왜 게토레이를 주지? 얘네 동네에서는 맞짱 신청을 이렇게 하나? 잠깐 뇌정지 왔다가 길동이한테 물어봅니다. 야 길동아 이거 너가 먹던 게토레이를 가져오면 어떡해 기름은. 그랬더니 길동이가 정말 믿을 수 없는 얘기를 합니다. 아 이게 기름 아니었습니까? 그래요. 어이가 없잖아. 그래서 제가 이거 기름이 아니야. 이거 어딜 봐서 이게 기름이야. 너 미쳤니? 이거 너가 황마에서 산 거 아니야? 이거 기름인 줄 알고 산 거니? 그렇다고 하기엔 좀 마셨는데? 그러니까 길동이가 이게 저는 기름이라는 게 예초기에 넣는 기름이 아니라 그냥 우리끼리 목마를 때 마시는 음료수를 기름이라고 별명을 지어서 부르는 줄 알았대요. 그게 기가 막히잖아.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야 너 뭐 남도일이야? 니 혼자 그딴 식으로 추리를 하고 이거를 가져오면 어떡해.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면은 나오기 전에 제가 아까 얘기를 했죠. 페트병에 기름을 미리 소분을 다 해놨어. 근데 그거 안 가져오고 지 관물대에서 게토레이 꺼내가지고 가져온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죠 당연히. 그러면은 이거 예초기 기름 다 떨어지면 어떡하려 그랬냐. 그러니까 예초기에 넣는 기름은 출발하시기 전에 가득 채워가지고 가시길래 예초기 기름일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소분해 놓은 거는 이따 오후에 쓰시려고 하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야 남도일이 아니라 골룸보였구나. 야 길동아 앉아봐. 저 예초기 바라봐. 예 하고 쳐다봅니다. 야, 너 눈에는 저 예초기가 무한 동력으로 보여? 아닙니다. 근데 왜 자꾸 군대에 와서 네 멋대로 추리를 하고 있어. 모르면 물어보라고. 내가 진짜 서운해서 그래 길동아. 죄송합니다. 그래 그럴 수 있지. 아니야 그럴 수는 없는데 일단 지금 바쁘니까 그만하고 빨리 막사 가서 다시 기름 가져와. 모르면 좀 물어보고.
알겠습니다 하고 뛰어가더라고요. 이거 제가 최근에 롱폼 영상으로도 올렸고 쇼츠로도 올렸는데 이거 리얼이었습니다. 제 실화였어요. 그래서 길동이를 보내놓고 잠깐 쉬는 시간을 가질 겸 이제 토르를 불러가지고 같이 쉬고 있었습니다. 잠깐 쉬고 있는데 길동이가 말통을 통째로 들고 뛰어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이거는 분명히 진짜 한판 붙자는 신호 같은데 내가 눈치가 없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오자마자 물어봅니다. 길동아 그거 뭐 한다고 그거 말통을 통째로 갖고 왔냐? 안 무겁니? 내가 옆에 기름 소분해 놓은 거 있었잖아. 그랬더니 얼마나 쓰실지 몰라가지고 일단은 다 가져왔대요. 이게 부족한 거보다는 남는 게 나을 거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야. 어차피 말통은 지가 들고 다니니까. 애는 착해. 그래가지고 그냥 그래 고생했다. 이 말통은 무거우니까 일단 가득 채운 다음에 저 호안에 넣어놔라. 어차피 오전에는 한 번만 채우고 더 안 채울 거다. 그러고는 이제 되는 일 존나 없네 하면서 그냥 예초를 마저 합니다. 예초를 마저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서든리 이 뒷목 쪽에서 벼락을 맞은 것 같은 통증이 한순간에 확 꽂히는 거야. 확실하진 않은데 말벌한테 물린 것 같아요. 그 범인을 못 잡았기 때문에 확실하진 않습니다. 아무튼 제가 군 생활하면서 물려봤던 벌레들 중에서 정말 압도적 원탑이었어요. 진짜 존나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초하다가 딱 이래서요. 진짜로 진짜 붕 떴습니다.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저는 진짜 농담이 아니라 처음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길동이가 지금 나한테 원한을 가지고 당수갈긴 줄 알았어요. 이 새끼 생각해보니까 개띠껍네 하고 당수갈긴 줄 알았습니다. 진짜로 말도 안 되게 아파.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뭐야 하극상인가 하면서 뒤를 돌아봤는데 길동이가 저 멀리서 땡볕에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좀 혼나가지고 눈치가 보였는지 그냥 앉아서 쉬고 있어도 되는데 서 있더라고요. 그것도 땡볕에. 그걸 보는데 일단 하극상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과 동시에 저 땡볕에 서 있는 거 보는데 갑자기 또 열 존나 받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 부여잡은 상태로 야 길동아 야 저 그늘에 앉아서 쉬고 있어. 불편하게 왜 땡볕에 서 있냐. 너 뭐 시위하니? 삭발이라도 하지 그래. 이미 했구나. 아무튼 그러니까 죄송하다 또 막 죄송합니다 부르시면은 바로 가야 돼가지고 그냥 서 있었다. 저는 괜찮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안 괜찮아. 애는 착합니다. 아무튼 마침 곧 점심시간이기도 하고 이게 너무 아프고 막 어지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들어가고 오후에 다시 나오자 하고 철수합니다. 들어가서 점심도 안 먹고 침대에 그냥 냅다 눕습니다. 그러고는 그대로 그냥 기절해버렸어. 그러니까 갑자기 선배가 툭툭 치면서 깨웁니다. 너 돌았냐? 예초 빨리 안 나가? 그러는 거야. 진짜 개서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하사님 저 지금 예초하다가 뭐 벌레에 물린 것 같은데 진짜 너무 아픕니다. 그랬어요. 진짜 제가 군생활하면서 선배한테 나 이거 못하겠다 라고 얘기한 게 그때가 정말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근데 그 선배가 야 여기 있다 보면 벌레 물리는 거 일상이야. 너 벌레 물릴 때마다 이럴 거야? 지금 너 말고 예초 나갈 사람 없어. 빨리 나가. 벌레 물리는 건 일상이니까 당장 나가래요. 하다가 도저히 못하겠으면 그때 들어오래요. 근데 그거 솔직히 어떻게 다시 들어와? 그렇잖아.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다시 들어와? 아니 그리고 시작 내가 무슨 뭐 만독불침이야? 지금 이 고통이 일상이라고? 말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초기를 다시 매는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하늘을 떠받치는 형벌을 받은 아틀라스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예초기가 존나 무거워. 아니 이거 길동이가 기름 빼고 나 엿먹으라고 돌이라도 넣었나? 왜 이렇게 무겁지?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무겁고 가는데 막 어지럽습니다. 이게 일상이면은 지금 당장 타령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로. 아무튼 좀비 마냥 기어간 다음에 예초도 막 하는 둥 마는 둥 했어요.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못하겠더라고. 그렇게 대충 마무리한 다음에 복귀하자마자 저녁도 안 먹고 샤워만 한 다음에 그냥 바로 쓰러져서 잡니다. 자는 게 아니라 기절이야. 제가 볼 때는 그 당시 제 면역력이 조금 더 약했으면 기절을 넘어서 정말 사망했을 것 같아요. 진짜로 그거 뭐에 쏘인 건지 모르겠네. 이거 제가 지금 말한 통증을 아시는 분이 혹시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기절을 했는데 제가 아까 처음에 뭐라 했어요? 예초 나가는 간부는 뭐라 했었죠? 야간 근무 서는 간부라고 했었죠. 상황병이 깨웁니다. 전만배하사님 근무 교대하셔야 됩니다. 탁 하고 일어났는데 여기 이렇게 만져보니까 여기가 땡땡 부었어요. 소대장이 보더니 이거는 안 되겠다. 이거 그냥
야간 근무 내가 서겠다. 들어가서 쉬셔라. 그랬을 정도입니다. 근데 소대장이 그렇게 야간을 서버리면 다음날 다 꼬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저 괜찮습니다. 제가 서겠습니다 하고 그냥 야간 근무를 섰어요. 그렇게 이제 22시부터 08시까지 10시간 동안 야간 근무를 섰는데 진짜 근무 서면서 무슨 뭐 막 중독자 마냥 해롱해롱 되다가 끝났습니다. 제가 지금 말을 이렇게 쉽게 해서 그렇지 정말 그 10시간이 마치 지옥과도 같았어요. 제가 택배 상하차도 해본 적이 있거든요. 택배 상하차가 힘들고 시간 안 가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실제로도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상하차도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그 당시 제가 썼던 야간 근무에 비하면 에버랜드예요. 그 정도로 정말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서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튈까? 집에 갈까? 이거 진짜 개오반데? 너무 아픈데? 제가 아까 얘기했죠. 초임하사들을 무슨 노예를 넘어서 소 정도로 생각하는 선배들이 있는데 말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소도 일하다가 쓰러지면은 아이고 얘가 왜 이래 이러면서 걱정하는데 저는 그 당시에 이거 뭐야 소 아래의 어떤 존재입니다. 기절했는데 깨워가지고 그냥 일을 시켜버려. 저는 진짜 살면서 그 정도로 섭섭했던 적이 있나 싶습니다. 그 당시에 근무 그냥 내가 서겠다고 말해준 소대장이 정말 고맙더라고요. 제가 라이브 할 때 나는 초임하사 시절에 진짜 너무 힘들었다. 나보다 더 힘든 분들 물론 많겠지만 개인적으로 나도 좀 상위권이 아닐까 내 스스로 생각할 정도로 정말 고생 많이 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종종 하는데 이 사건이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들게 만든 장본인 중 하나입니다. 영향이 좀 크죠? 근데 그 뒤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니까 짬 좀 먹었을 때는 군생활 할 만했습니다. 어느 정도 일도 손에 있고 돌아가는 시스템도 다 숙지하고 나니까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니까 숨통이 트여 있더라고요. 지낼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초임하사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혹시 보고 계시다면 병사도 마찬가지야. 2등병 1병 생활을 지금 만약에 보내고 계신다면 당연히 너무나 극단적인 부조리를 당하면 목소리를 내야겠지만 이게 지금 너무 힘들어서 못 견딜 것 같더라도 그게 지나가더라고요. 숨통이 트이는 순간이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현장에서 정말 힘들게 복무하고 계시는 우리 군인 여러분들 모두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읍조릴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하이프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전화가 또 왔어요. 그래서 제가 뭔 짓을 했냐? 핸드폰을 꺼버립니다. 핸드폰을 꺼버렸어요. 선배 전화를 안 받은 정도가 아니라 그냥 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제가 얼마나 기분이 안 좋았는지 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요즘에 좀 쇼츠 위주로 달리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제가 예전에 올렸던 썰 영상들이 조회수가 갑자기 오르더라고요. 혹시 좀 뒤늦게 좀 늦바람이 불었나? 이거 물이 좀 들어오나? 싶어가지고 노를 한번 저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000만배 중사가 전역한 이유라는 이름으로 시리즈로 만들어가지고 썰 영상들을 한번 읍조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진짜로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할 그런 것들 때문에 전역한 건 아니에요. 영향을 조금은 줬다? 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제 영상을 예전부터 봐주시던 분들이라면 이거 뭔가 좀 들어본 것 같은데 싶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자세한 이야기는 일단 읍조릴 거 다 읍조리고 나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로 가볼까요? 제가 군생활 할 때 제 대대장님한테 진짜 제대로 서운했던 적이 한 번 있거든요. 서운해서 대대장님한테 막 삐졌던 적은 존나 많은데 그 중에서 좀 수위가 높은 거를 오늘 한번 읍조려 보려고 합니다. 진짜 저는 처음에 그 얘기 들었을 때 이 새끼 reptilian인가?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을 좀 해주세요. 일단 제가 있던 곳은 GOP였는데 이거 뭐 부바부예요. 근데 제가 있던 곳 같은 경우는 간부의 근무가 크게 3교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주간 근무, 전반야 근무, 후반야 근무. 뭐가 가장 안 좋은 시간일까 라고 하면은 두말할 거 없이 전반야 근무입니다. 이거는 뭐 호불호 이런 영역이 아니에요. 전반야 근무는 뭐지? 설명 끝. 뭐 더 붙일 말이 없습니다. 나머지 주간 근무랑 후반야 근무는 장단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간 근무 같은 경우는 뭐 힘든 작업을 할 때 나는 상황실에서 에어컨 바람 쐬면서 강 건너 불 구경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후반야 근무 같은 경우는 야간 근무죠. 당직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날 제낄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단점이 더 클 수는 있어도 어쨌든 장점이 있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미친 전반야 근무는 장점이 없어요. 그냥 존나 단점뿐입니다. 담배보다 더 무익한 폐기물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땐 병사분들이 공감을 더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아니 저 시간에 근무를 선다고? 아무튼 저는 그날 주간 근무였고 일과가 끝남과 동시에 전반야 간부인 저의 선배하고 교대를 했습니다. 1년 선배였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체단실에 가서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상황병이 와서 부르는 거예요. 전만 변호사님, 그 김철수 하사님이 부르십니다. 아니 근무 끝나고 일과도 끝나는데 퇴근 안 해? 라고 하실 수 있는데 GOP는 퇴근 같은 거 안 합니다. 뭐 하긴 하는데 거의 안 하는 수준이라고 봐도 돼. 아무튼 그거는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얘기하기로 하고, 저를 불렀잖아요. 근데 이것도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GOP에서 개인 정비 시간에 상황 간부가 쉬고 있는 간부를 부른다? 그러면 그거는 99% 안 좋은 거예요. 솔직히 100%라고 하고 싶어요. 저는 군 생활하면서 개인 정비 시간에 끌려갔을 때 좋았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부르는 순간 일단 기분 잡쳐요. 보통은 이제 예를 들어서 야 어디 경계등이 안 나오니까 가서 확인해봐라, 아니면은 야 저기 어디 카메라에 거미줄 꼈다 가서 떼고 와라, 아니면은 뭐 극단적인 경우에는 야 지금 나간 초병들 똥 마렵된다 똥교대해줘라, 그런 것도 있고요. 아무튼 부르니까 갔습니다. 갔는데 제 선배가 대대장님께서 새로운 지침을 하달하셨다. 그래서 그게 뭐냐 하니까 앞으로는 너구리, 고라니 이런 야생동물이 카메라에 잡히는 그 즉시 시간이 언제가 됐든 나가서 쫓아내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이게 얼마나 개미친 씹소리인지는 제가 그 GOP의 경계 근무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다음에 얘기를 마저 할게요. GOP는 철책 경계 근무를 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 철책은 이제 광망이라고 하는 그물망이 덮고 있어요. 그 광망이 이제 누군가 의도적으로 뭐 절단을 했거나 아니면은 뭐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가지고 막 크게 흔들리거나 그러면 이제 그 구역을 담당하는 소대에 사이렌이 울립니다. 그거를 GOP에서는 광망 절단값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 광망 절단값은 당연히 적 침투라든지 아니면 귀순자라든지 그런 거를 대비해서 만든 시스템이에요. 근데 현실은 어떻게 되냐? 동물들이 물어뜯어서 발생하는 게 거의 99%입니다. 근데 어쨌든 동물이 물어뜯어가지고 절단값이 터지더라도 모든 병력이 다 뛰어나가야 돼요. 그럼 그게 굉장히 인력 낭비잖아요. 그러니까 대대장님은 미연에 그거를 방지하고자 동물이 카메라에 잡히면 광망 물어뜯기 전에 나가서 조치해라 이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까지 듣고 아니 그러면은 대대장님이 현명한 판단하신 거 아니야?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든다면 GOP 근처도 안 가본 사람입니다. 진짜 개미친 소리입니다. 이게 왜 개 미친 소리냐면은 카메라에 동물이 찍히는 순간은 진짜 과장 하나도 안 보태고 하루에 수십 번도 더 넘어요. 그냥 카메라만 보고 있으면 저게 지금 동물의 왕국 제작진이 들고 있는 카메라인지 최전방 감시 카메라인지 헷갈릴 정도예요. 모르는 사람한테 보여주면은 이거 동물의 왕국 아니야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 이야기할 이 망할 너구리를 쫓아낸다고 걔가 안 옵니까? 아니야. 이 광망은 GOP 철책을 따라서 끝도 없이 펼쳐져 있어요. 그럼 너구리 입장에서 여기서 뭔 이상한 괴물들이 와가지고 나를 쫓아냈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딴 데 가겠죠. 그럼 그 딴 데도 카메라가 있으니까 거기서 찍으면 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걔가 또 옆으로 가겠죠. 그럼 거기에 또 카메라가 있으니까 또 나가서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때 그래도 제가 한 GOP 경력이 한 2년이 넘었었을 거예요. 뭐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듣자마자 내가 볼 때 그거는 지금 내가 잘못 들은 거거나 아니면 당신이 잘못 들은 거거나 아니면 대대장님이 랩틸리언이거나 셋 중 하나일 거다. 일단 지금 들은 말은 절대로 사실일 리는 없다. 뭔가 좀 왜곡되거나 오해가 있었을 것 같다 라고 하고 싶었지만 선배라서 참았습니다. 아무튼 대대장님이 그런 지령을 하달하셨대요. 근데 그러고 지금 저를 불렀죠. 그럼 저를 왜 부른 거겠어요? 너구리 찍혔으니까 나가라는 겁니다. 와 진짜 운동하다가 상황실 가가지고 그 말 듣고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이거 너구리 잡으러 가는 척 하면서 그냥 집에 갈까? 튈까? 잠깐 생각했다가 제가 있던 부대에서 위병소까지 가는 거리만 해도 거의 한 10km 가까이 돼요. 근데 위병소에서 지하철역까지 가는데 또 그만큼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집에 갈까 하는 생각은 접었습니다. 제가 뭐 그냥 쉬고 있던 병사 몇 명 데리고 나와가지고 너구리를 쫓아내러 갑니다. 나가면서 어떨결에 끌려 나온 병사들도 막 씨바거리면서 나가요. 병사들도 다 아는 거예요. 이거 뭔 개미친 짓이야 이게. 다 아는 겁니다. 아무튼 너구리를 쫓아내고 들어왔는데 들어가자마자 선배가 얘기합니다. 야 만배야 저 3T 쪽에서 너구리 또 나왔다. 또 나가서 쫓아내래요. 다시 말하지만 개인정비 시간입니다. 일과 시간이면 제가 말을 안 해요. 개인정비 시간입니다. 또 나가요. 쫓아내고 들어와요. 근데 또 나타났대요. 또 나가래요. 그렇게 세 번째 나갈 때 제가 또 잠깐 생각합니다. 근데 10km면은 좀 걸을만 하지 않나? 집에 갈까 진짜로? 저 택배 상하차 추노하는 것 마냥 튈까? 진짜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농담이에요. 진지하진 않았어요. 아무튼 또 쫓아냈어요. 들어왔어요. 또 나가래요. 이게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관성이 붙어. 그러니까 들어왔는데 다시 안 나가면 뭔가 좀 서운해질 정도가 됐어요. 이미 이게 미친 거죠. 그래서 자동적으로 이제 또 나가려고 하는데 선배가 저를 붙잡습니다. 야 만배야 잠깐만. 그래서
안 나가도 되나 하고 돌아봤는데 그 병사들은 바꿔서 나가래. 아 씨발 나는 안 바꿔줘? 병사들은 바꿔주면서 왜 나는 안 바꿔줘? 간부 쉬고 있는 간부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챗 GPT한테도 이렇게 함부로 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병사들 바꾼 다음에 나가면서 제가 또 생각을 합니다. 대대장님 혹시 순찰 같은 거 안 오시나? 순찰 오시면은 진짜로 그 들고 나간 초동조치봉으로 한 대 후려친 다음에 죄송합니다. 너구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고 싶었어요. 진짜 마렵더라고요. 진짜 초동조치봉 맛 좀 보여드리고 싶더라고요. 정말로 그런 생각하면 안 되지만. 근데 어렸을 때 학교에서 저 막 일진들 좁혀는 상상하는 것 마냥 그냥 상상만 하면서 너구리를 또 쫓아내러 갔습니다. 또 쫓아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복귀를 하지도 않았어요.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전화가 옵니다. 야 저기 OT 쪽에서 또 너구리 나왔다. OT로 이동해라. 이동하래요. 그러니까 원격 조종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쯤 되니까 이게 그 원인을 제공한 대대장도 대대장인데 카메라 조종하는 영상 감시병 새끼들도 진짜 복미선 주먹 돌리기 존나 마려웠습니다. 아니 이 새끼들은 전후에도 없나? 아니 이 정도로 개고생하는 걸 봤으면 동물이 찍혔을 때 카메라를 좀 돌려주는 그 정도의 유두리도 없나? 일단 복귀하면 영상 감시병 관등 성명부터 따놔야겠다. 사실 그 영상 감시병은 잘못이 없어요. 갈라치기 당한 겁니다. 아무튼 뭐 이런저런 다양한 생각들을 하면서 뭐 다양한 생각들 중에 대부분은 안 좋은 생각이었겠죠. 아무튼 또 이동해서 쫓아냅니다. 벌써 지금 이게 몇 번째 너구리를 쫓아낸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 몇 번 더 나가면 친해질 것 같아요. 너구리 이제 접근하면 도망도 안 갈 것 같아요. 진짜 조금만 더 나갔으면 제가 볼 때 통성명 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이 나갔어요. 달밤에 진짜 개 연병을 하는 거죠. 제 담당 섹터를 그냥 막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런 말이 떠올라요. 결과적으로 철책에 들어온 너구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대대장님 너구리 평화론이 사람 잡더라고요. 정치적인 의도는 없어요.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한번 씹으려 본 겁니다. 죄송합니다. 오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전화가 또 왔어요. 그래서 제가 뭔 짓을 했냐? 핸드폰을 꺼버립니다. 핸드폰을 꺼버렸어요. 선배 전화를 안 받은 정도가 아니라 그냥 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제가 얼마나 기분이 안 좋았는지 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진짜 그 핸드폰 꺼버렸다는 얘기를 제가 예전에 이 얘기 읊조릴 때 하려다가 하면은 제가 뭔가 패급 될 것 같아가지고 안 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해도 돼. 충분히 해도 됩니다. 나는 그래도 무죄야. 솔직히 맞잖아요. 아무튼 선배 전화 쌩까고 그냥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는데 저를 원격 조종하던 전반에 근무 서던 선배가 병사들 몇 명이랑 막 우다다 뛰어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죠. 뭐야 이거 하고 있는데 그 선배가 뛰어오면서 야 만배야 야 너 이제 그냥 들어가서 쉬어라. 내가 너구리 다 죽여버리고 올게 이러면서 뛰어가는 거예요. 진짜 그랬습니다. 내가 너구리 다 죽여버리고 올 테니까 넌 들어가서 쉬어라. 그러니까 그 선배도 이 원격 조종하면서 미안했던 겁니다. 굉장히 착한 선배였어요. 우리 이 땡땡 하사님 지금 잘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선배가 그렇게 뛰어가는데 이 후배가 어떻게 그냥 들어가. 그렇잖아요. 사실 그냥 들어가도 되긴 해요. 그렇잖아. 나는 근무도 아니고 개인정비 시간이었는데. 아무튼 선배가 그렇게 나 대신 화를 내주면서 뛰어가는데 갑자기 이 전화기 끈 게 존나 미안해지면서 전우회가 막 들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씨 같이 가십니까? 하면서 유턴해가지고 같이 뛰어갑니다. 그러니까 저랑 같이 나갔던 병사들은 그냥 자동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진짜 달밤에 지랄도 그런 개지랄이 없습니다. 아무튼 전우회를 그렇게 돈독하게 다진 다음 복귀해가지고 제가 바로 한 일이 뭐냐, 중본의 영상감시병에게 전화합니다. 영상감시병이라고 하면 이제 카메라로 그 동물을 찍은 친구들이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지금부터 카메라에 동물이 잡히면 카메라를 돌려라. 만약 안 돌리면 내가 카메라 대신 네 목을 돌리러 가겠다. 그 영상감시병이 친한 애였어가지고 그냥 농담한 거예요. 그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게 첫날이야. 대대장님의 너구리 평화론 정책이 시행되고 첫날입니다. 첫날. 그러니까 당일이야. 근데도 벌써 개지랄 났죠. 그러면 이제 이게 궁금하죠. 그 뒤로는 어떻게 됐냐? 너 그 야생동물들은 계속 나타날 텐데 어떻게 됐냐? 이제 그 절교하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외면하기로 해요. 카메라에 나와도 이게 그 첫날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너구리가 보일 때마다 중대본부에서 지통실에 전화를 했어요. 지통실장한테. 몇 티에서 너구리 나왔습니다. 출동하겠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하고 나간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날 지통실 전화기 불났어요. 그러니까 카메라도 일단 동물이 나오면은 돌리고 플러스 어느 정도 동물이 찍혀 있더라도 지통실에 전화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럼 지통실은 몰라. 그런 식으로 외면을 하다가 대대장님의 너구리 평화로는 그냥 흐지부지 없어졌어요.
원래 군대가 그래요. 뭐 하나 하자고 해놓고 그냥 어영부영 없던 일 되고 그런 일 되게 많습니다. 천만배 중사가 군대를 전역한 이유 1편 너구리 퇴치 작전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구독자 2만 명이 코앞이거든요. 한번 열심히 해가지고 떡상 한번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상은 끝났고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이거 근데 예전에 풀었던 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풀었던 걸 또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이유는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 올렸던 썰 영상이 갑자기 조금 알고리즘을 타더라고요. 조회수가 단기간에 엄청 많이 늘고 구독자분들도 엄청 많이 늘어났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래서 저는 이제 한참 쇼츠로 달리고 있었는데 이거 이대로 쇼츠만 잡고 있는 것보단 두 개를 좀 같이 가야겠다. 롱폼이 이렇게 조금 물이 들어온다면 노를 한번 저어봐야겠다. 근데 어떻게 줬지? 롱폼 영상을 뭘 올려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각한 게 이제 썰 영상으로 유입되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예전에 올렸던 썰 영상들을 한번 리뉴얼을 해보자. 리메이크를 하자. 그렇게 이제 리메이크 해가지고 썰 영상을 업로드하면서 쇼츠는 당연히 계속하고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채널 운영을 어떻게 할지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그냥 했던 말 또 해버리면은 이미 보셨던 분들은 노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미 이 너구리 퇴치 영상을 예전에 보셨던 분들도 최대한 조금 재밌게 보실 수 있도록 리메이크를 해봤습니다. 사실 제가 예전에 올렸던 영상들은 제가 보면서도 이거 이때 이 사이에 이 얘기도 했어야 됐는데 아니면은 이거는 이렇게 얘기하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미 올려버린 썰 영상들을 어떻게 조금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은 항상 했는데 지금이 좀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기존에 올렸던 썰 영상들을 조금 리메이크 해가지고 다시 올려보는 식으로 좀 롱폼 영상을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보셨던 분들은 좀 새로운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냥 재밌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영상을 만들도록 제가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